두 명의 거장이 조용히 강문경의 무대를 응원하기 위해 나타났다. 공연장 로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화려한 포스터와 반짝이는 조명이 분명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날만큼은 모두가 숨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방금 봤어? 누군가 속삭이면 다른 누군가는 설마 그분들이? 하고 말을 삼켰다. 평범한 콘서트 날의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이 막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긴장감이었다.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강문경. 오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 강문경이 지금의 강문경이 되기까지 쌓아온 모든 계절을 노래로 펼쳐 보이는 자리였다. 팬들은 손에 응원봉을 쥐고도 쉽게 흔들지 못했다. 마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어 버린 듯했다. 그때였다. 로비 한쪽, 티켓 부스 뒤편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이 조용히 줄을 섰다. 안내 직원은 처음엔 그냥 VIP 고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지갑에서 꺼낸 것은 신용카드도 회사 명함도 아니었다. 오래된 종이봉투,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때가 묻은 현금과 낡은 메모 한 장이었다. 직원이 메모를 읽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가 급히 무전기를 잡는 사이 주변에 있던 몇몇 팬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저분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가 말하자 마치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눈빛이 마주쳤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사람의 눈. 그 눈빛은 분명 전설 위 것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이 VIP 석도 협찬석도 아닌 일반 예매 티켓을 직접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좌석도 앞줄이 아니었다. 객석 중간, 무대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 마치 관객으로서 어떤 장면을 검증하려는 사람처럼. 공연장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들은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경호원도 동행하지 않았고 사진 촬영도 없었다.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공연 안내 책자를 조용히 펼쳐들었다. 그런데 그들의 손목엔 묘하게 낯익은 반지가 보였다. 오래된 음악인들이 무대 뒤에서 자주 끼던 기념 반지. 한 팬이 숨을 들이켰다. 진짜야, 저건 그 시대의 사람들만.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다. 두 명의 거장이 왔다. 강문경 무대를 보러 왔다. 아니, 티켓까지 샀대. 그 말들은 속도를 얻었지만 정작 아무도 왜?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강문경이 잘하는 건 모두가 안다. 감정선, 발성, 무대 장악력, 그 모든 것이 탄탄하다는 건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설들이 굳이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티켓까지 구매하며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공연이 시작된 지 17분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첫 곡이 끝나고 무대가 잠시 어두워졌다. 관객이 숨을 고르는 짧은 순간 스크린에 흑백 영상이 뜨기 시작했다. 강문경의 어린 시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연습실, 낡은 피아노, 그리고 벽에 붙은 오래된 악보들. 자막이 떴다. 이 노래는 한때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목소리를 위해 쓰였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강문경은 무대 한가운데 서서 마이크를 잡고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말했다. 오늘 저는 한 분의 약속을 지키러 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가 손을 뻗자 무대 뒤에서 작은 상자가 들어왔다. 검은 벨벳 상자. 강문경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와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카세트 테이프를 관객에게 들어보였다. 이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누군가가 제게 포기하지 말라고 남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순간 객석 중간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마스크를 쓴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무대 조명이 마치 우연처럼 그 방향으로 살짝 이동했다.
강문경은 확신에 찬 시선으로 그쪽을 바라봤다. 선생님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연장은 폭발하듯 반응했다. 선생님들, 복수형, 2명, 관객들은 저절로 그 방향을 쳐다봤고 마스크를 쓴 2사람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가슴에 얹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했던 맹세를 다시 떠올리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무대 위 스크린이 갑자기 전환되며 한 문장을 크게 띄웠다. 오늘의 티켓은 응원이 아니라 증언이다. 증언. 그 단어 하나가 객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문경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무대에서 부를 마지막 곡은 원래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곡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순간 관객석에서 뭐야, 왜, 무슨 곡인데? 하는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강문경은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진 않았다. 이 곡은 과거 한 무대에서 누군가가 부르려다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에 막혔던 곡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곡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티켓을 직접 사서 관객으로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문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그분들은 오늘의 무대를 증언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다시 객석을 비췄다. 마스크를 쓴 2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여기저기서 숨이 멎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TV에서, 라디오에서 전설로만 들었던 그 얼굴. 그들이 바로 거장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2 거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객석 통로를 따라 무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이 막으려 하자 한 거장이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멈추게 했다.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그 순간 스태프들은 오히려 무대 뒤 권위를 느끼고 길을 열었다. 무대 앞에서 그들은 멈췄다. 강문경은 마이크를 쥔 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꿈속에서만 상상하던 장면이 현실이 된 것처럼. 그때 2 거장 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오늘 강문경을 칭찬하러 온 게 아니다. 공연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칭찬하러 온 게 아니라면? 팬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오늘 이 무대에서 지키기 위해 왔다. 그 말과 함께 다른 거장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서류처럼 보였다. 그는 무대 조명 아래 그 서류를 펼쳤다. 팬들은 멀리서 글씨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서류의 위쪽에는 큼지막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강문경이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얼굴이었다. 이건 강문경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가 오래전부터 찾던. 거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늘은 네가 노래로 증언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름으로 증언한다. 그 순간 관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단순히 감동에서가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가려졌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처럼. 강문경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댔다. 그럼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고 단 한 줄기의 스포트라이트만 강문경에게 내려앉았다. 객석은 완벽한 침묵이 되었다. 악기 소리가 시작되자 공기는 마치 물처럼 무거워졌다. 강문경은 첫 소절을 뱉는 대신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들, 오늘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은 곡을 처음 듣는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멜로디는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 라디오에서 스쳐 지나갔던 듯한 금지된 노래의 잔향 같은 느낌. 가사는 직접적으로 폭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줄 한 줄이 가려진 목소리를 꺼내는 열쇠 같았다. 노래가 고조될수록 두거장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팬들의 눈물과 달랐다.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책임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이 끝났을 때 강문경은 흔들리는 숨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지 않았다. 대신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들어 올렸다. 이 테이프에 들어있는 목소리는 과거의 무대를 빼앗긴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강문경은 스태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피커에서 치익하는 아날로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낡고 약간 찢어진 듯한 음질. 하지만 단 한마디가 선명했다. 노래는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객석이 무너졌다. 울음, 탄식, 박수, 그리고 절규 같은 함성이 뒤섞였다. 강문경은 고개를 숙였다. 두거장은 다시 마스크를 들었지만 이번엔 쓰지 않았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했다. 공연이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오늘은 콘서트가 아니라 역사였다 고 했고, 누군가는 두거장이 티켓을 산 이유가 이해됐다 고 말했다. 그들은 강문경을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강문경이라는 목소리를 통해 오래 묻혔던 약속과 진실을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반전은 마지막에 남아 있었다. 관객이 퇴장할 즈음 로비 전광판에 작은 공지가 떴다. 금일 공연 실황 중 일부는 추후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 마지막 곡은 예외입니다. 왜 마지막 곡만 예외일까? 누가 어떤 이유로 공개 여부를 결정했을까? 그리고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사람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어떤 단어를 검색해야 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문경의 무대 위에서 전설들은 조용히 나타나 응원이 아닌 증언을 남겼다. 그리고 그 증언은 단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무대에서, 다음 기사에서, 다음 영상에서 이 금지된 노래의 진짜 주인공과 그날 서류가 의미하는 이름이 밝혀질 때 우리는 또 한 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 강문경이 왜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꺼냈는지, 그리고 두거장이 왜 조용히 티켓을 샀는지, 그 진짜 이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